자, 48번부터 50번 세트 문제 주어져 있는데 48번부터 시작을 해보면 C1을 따라가는 선적분을 계산하라는 거지. 근데 C1이 어떤 곡선인지 제시문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면 점 P에서 점 Q에 이르는 선분을 C1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P가 시점이고 Q가 종점인 그런 선분이 지금 C1인 거야. 선적분을 할 땐 항상 시점과 종점에 주의를 해야 돼. 얘는 방향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자, 그런데 이 C1은 어쨌든 패곡선은 아닌 거니까 보존적 벡터장인지 확인을 해보면 이 F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외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뒤섞여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일단 이 적분을 둘로 쪼개서 계산을 할 건데 C1을 따라가는 선적분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Y dx 쭉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dy 이렇게 첫 번째 선적분을 하나 계산하고 두 번째 선적분은 Y2의 XY dx 더하기 X2의 XY dy.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적분으로 나눠서 계산할 건데 이 첫 번째 선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 함수 자체가 원점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서는 보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선적분은 조금 별도로 처리를 하는 거고, 오른쪽 선적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분모가 빵되는 이상한 점이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벡터장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지. 근데 뒤에 있는 걸 실제로 x로 미분하고 앞에 있는 걸 y로 미분해보면 그 결과가 동일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보존적 벡터장이고 적어도 오른쪽 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텐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덩어리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의 xy고 두 번째 덩어리를 y에 대해서 적분해도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거라서 이거 자체가 포텐셜 함수가 되는 거고, 그 포텐셜 함수의 시점과 종점을 대입해보면 시점이 지금 마이너스 1,3이야. 종점이 마이너스 3,1이고. 자, 이런 걸 근데 대입해서 서로 빼보면 이 값이 0이 나올 거야. 그래서 사실 오른쪽 적분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왼쪽 적분을 처리하는 게 핵심인데 이 왼쪽 적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얘가 원점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서는 보존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경로 매개화를 통해서 적분을 처리할 거야. 그러면 C1이라고 하는 곡선이 지금 어떤 곡선이냐면 결국 직선인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찾아보면 C1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Y는 저거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걸리겠다. 자, 요런 직선이네. 다만 요 놈의 시점과 종점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종점이 x가 마이너스 3일 때야. 자, 그러면 이 값을 쭉 넣어서 그냥 적분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 하자 그냥. 그러면 x로 쭉 적분을 해보면 시점이 마이너스 1이고 종점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범위를 뒤집어서 넣는 게 맞고,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y 자리에는 x 더하기 4를 집어넣을 거니까 먼저 이거 dy는 dx라서 관계식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여기가 이제 dx야. 그럼 dx고 dx니까 dx는 뒤쪽에다가 이제 한 방에 묶어주고 분모가 서로 똑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묶어줄 건데 y 자리에는 x 더하기 4가 들어갈 거라서 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 상태에서 분자 자리에는 뭘 대입을 할 거냐면 일단 마이너스 y고 더하기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x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잠깐만 마이너스 4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적분만 그냥 잘 처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정적분의 범위를 바꿔주는 데 사용을 하고 4는 밖으로 뺀 상태에서 분모 정리해보면 그게 2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더하기 16 이런 게 튀어나온다. 그럼 2로 한 번씩만 약분하면 1, 4, 8 이렇게 남는 거지. 근데 이 적분을 처리하려고 할 때 분모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2차식으로 변형해보면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1 dx로 처리가 되는 거고, 얘는 아크탄젠트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의 아크탄젠트 2분의 x 더하기 2로 적분이 처리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다 사라지면서 이거 계산해보면 뭐가 남게 되냐면, 자, 이런 게 남게 돼. 자, 그래서 얘가 뭔 거냐면 이 문제의 정답인 거거든. 근데 48번의 문제점은 얘가 분명히 저 선적분의 값이 맞는데 보기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어거지식으로 이 식을 변형해서 보기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아크탄젠트를 어떻게든 저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크탄젠트와 관련된 어떤 공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이게 필요 없는 부분 이제 다 치울게. 이쪽에다가 옮기고, 필요 없는 부분이 이게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적분의 결과는 필요가 없고, 이 문제의 초점은 오로지 방금 찾은 이 결과값을 보기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할 때 아크탄젠트와 관련된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로 아크탄젠트 x 더하기 아크탄젠트 x분의 1은 항상 뭐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2분의 파이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 두 번째로 아크탄젠트 x 플러스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y는 항상 뭐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아크탄젠트 1 마이너스 플러스 xy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y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활용해서 이 보기에 있는 모양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할 건데, 일단 나는 어떤 거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볼 거냐면, 생각 자체는 뭔가 이제 2분의 파이 같은 게 이렇게 등장을 한 이유가 역수를 걸면서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생각 중에 하나인데, 역수를 걸어봐야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3으로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일단 역수 말고 이 두 번째 식을 활용을 해볼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식에서 어떤 수식을 내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만약에 하필 y 자리에 x가 들어가, y 자리에 x, 그럼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가 되겠지. 그러면 두 배의 아크탄젠트 x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굳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아크탄젠트 1-x제곱분의 2x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요 덩어리 있잖아. 요 덩어리를 방금 유도시킨 요 관계식에 의해서 저 두 배를 처리를 해낼 수가 있는데, 두 배를 처리할 때 지금 x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1-4분의 1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아크탄젠트 3분의 4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3분의 4 정도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2분의 파이 같은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보정을 살짝만 거쳐볼 거냐면, 이제 첫 번째 관계식을 이용을 할 건데, 첫 번째 관계식이 아크탄젠트 x는 굳이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x분의 1로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표현은 내가 굳이 다시 한 번 더 2분의 파이 빼기 아크탄젠트 걸면서 역수를 취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모든 보기에 자꾸 이제 2 같은 게 다시 한 번 더 걸려져 있으니까 내가 얘를 2로 만들어 주려면 다시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2배의 아크탄젠트 x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1-x제곱분의 2x가 되는 그러한 x를 찾아보면 3-3x제곱이 지금 8x가 되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라서 3, 1이고 1, 3이니까 9고 1이고 마이너스가 위에 쪽에 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만족시키는 x값은 3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 자, 보기를 잘 째려보면 뭔가 이제 음수값이 없으니까, 아니다, 이건 보기를 보면서 알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 해보고 어떤 모양이 안 만들어지면 다른 거 하나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해볼 거냐면 3분의 1을 한번 해볼게. 3분의 1 하나 해보고 보기에 있는 모양이 안 나오면 다른 걸로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그럼 얘가 다시 한 번 더 x자리에
3분의 1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2배의 아크탄젠트 3분의 1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 첫 번째 공식 이거 역수 취하기 공식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2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3하고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2배의 아크탄젠트 3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정확하게 내가 찾은 숫자는 1번이랑 같은 덩어리였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49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 경우의 수를 짧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 첫 번째로는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있다. 근데 5사람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칸이 이렇게 5칸이 있어. 이 칸 순서대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건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5사람 중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이미 맨 앞에 한 명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남은 사람이 4명이 남게 되는 거니까 그 4명 중에서는 다시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4가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앞에 2사람이 차면 남은 사람은 3사람이 되는 거니까 3사람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1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줄을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하게 되는 거냐면 곱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숫자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5 팩토리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기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학 분야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들어왔을 때는 이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뭐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냐면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7사람을 줄 세우고 싶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경우의 수는 7 팩토리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3사람을 줄 세우고 싶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경우의 수는 3 팩토리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의 수. 자, 이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A, B, C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얘네들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A, B, C를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3팩토리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3팩토리알은 실제로 계산해보면 6이잖아. 그러니까 A, B, C를 줄을 세우게 되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가 있게 된다는 건데, 그걸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이런 거지. A가 맨 앞에 있으면 B, C, C, B 순서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B가 맨 앞에 있으면 A, C, C, A 이런 순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맨 앞에 오게 되면 C, A, B 또는 C, B, A. 자,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 6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줄 세워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상황을 또 나열을 해보면 어떤 케이스가 있게 되는 거냐면, 그냥 똑같이 요 덩어리에 B 자리에 A를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A, A, B가 있고 A, B, A가 있고, 그리고 다시 A, A, B, A, B, A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B, A, A, B, A, A가 있게 되는 거지. A를 너무 대충 썼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여전히 전체 경우의 수가 6개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중복되는 걸 제외하기 시작했을 때는 총 몇 개가 남게 되냐면, 하나 지워지고 2개 지워지고 3개 지워지니까 중복되는 걸 제외시켰을 때 남는 경우의 수는 지금 3가지야. 근데 이 3가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학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계산을 빠르게 하게 되냐면, 이런 방법을 기억해.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한 그런 남은 경우의 수는 일단 얘네들 전체를 다 줄을 세워.
그게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a가 2번 중복되니까 여기는 2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서 이 값이 3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A 같은 게 있어. 그럼 얘네들 세 개를 중복을 제외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봐 라고 얘기하게 되면 3 팩토리얼을 그냥 다시 한 번 더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중복되는 횟수만큼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한 가지만 더,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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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 이런 거를 줄 세우고 싶어. D까지. 라고 하게 되면 중복을 제외한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일단 사람이 5명, 10명, 11명이니까 11 팩토리얼을 쓰고 여기다가 중복되는 걸 제외시키고 싶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A는 2번 중복이니까 2팩, B는 3번 중복이니까 3팩, C는 5번 중복이니까 5팩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중복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어떤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가지 내용,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의 수까지를 얘기했다. 글씨를 살짝만 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최단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최단 경로. 그럼 박스를 좀 하나 그려놓자. 자, 이런 어떤 경로가 있을 때 문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A를 A라고 하는 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칸 뭐 이렇게 이동을 해서 B라는 경로를 도달하려고 할 때 가장 빨리 도달하게 되는 최단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가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편의상 모든 변의 길이는 같다라고 해볼게.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를 내가 이제 A라고 이제 기호를 나타내보고, 아래쪽에서 위쪽을 가는 경로를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일단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빨리 가는 하나의 경로를 써봐 라고 얘기하게 되면 A 아우 왜 이렇게 많이 그렸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 있고 위쪽으로 4칸이 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런 것만 있냐? 저런 건 있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자, 이것도 하나의 최단 경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B가 2번, A가 3번, 다시 B가 1번, A가 1번, B가 1번, A가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B, A, B, B, A로 이동한 거지. 근데 저런 것만 있냐?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이러면 A, B, B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A, B, A 어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5. B, A, B.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결국 최단 경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특징은 뭐냐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려고 할 때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결국 얘네들의 모든 횟수가 동일해. A가 6번, B가 4번. 이것도 잘 세보면 A가 6번, B가 4번. 얘도 A가 6번, B가 4번. 다만 뭐가 다를 뿐인 거냐면 순서가 다를 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최단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결국 A 6개, B 4개를 뭐 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냐면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게 되는 거야.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지금 누구를 줄 세우고 있는 거냐면 A가 총 6개고 B가 4개니까 얘네들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라서 이 계산값은 전체 길이 10개가 나 있고 여기에서 A가 6번 중복, B가 4번 중복이니까 중복되는 걸 제외한 경로의 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최단 경로를 나타내는 어떤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아무렇게나 빨리 박스 하나 그려보면 뭐 이런 박스가 있어. 본인들한테 A부터 B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수가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왼쪽으로 길 4개 나 있고 아래쪽으로 위쪽으로는 이제 길이 3개 나 있으니까 7팩에다가 4팩, 3팩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최단 경로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최단 경로까지 얘기한 거고 네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 특정 지점을 거쳐 가도록 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시 하나 이제 큰 박스 하나 그려 놓고 여기서 경로는 대충 요 정도가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A에서 B라는 지점을 어쨌든 가도록 하는 최단 경로를 찾으라고 시키긴 했는데 조건이 예를 들어서 특정 지점을 반드시 거쳐가래. 그래서 요 C라고 하는 지점을 반드시 거쳐가라는 거야. 자, 이러려면 우리가 그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일단 A라고 하는 지점에서 C라고 하는 지점을 도달을 먼저 해야 되고 C라는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B라는 지점을 도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네모칸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도 네모칸 하나 그려가지고 각각의 네모칸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야. 그럼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먼저 이제 C라는 지점을 가려고 할 때 이때 발생하는 최단 경로는 아래쪽 가로끼리 4개고 세로끼리 2개니까 6팩을 4팩, 2팩 해준 거. 이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C라고 하는 지점을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수가 되는 거고 다시 C에서 B를 도달해야 돼. 그러면 그 경로의 수는 전체가 3팩이고 아래가 하나, 위쪽이 2개니까 1팩, 2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6, 5, 4, 3, 2, 9, 4, 3, 2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얘는 바로 그냥 3이지. 그럼 얘는 4 약분하고 6 약분하고 2 약분하면 15개 이렇게 된다. 근데 A에서 C라는 지점을 가고 C라는 지점에서 다시 B라는 지점을 가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라서 동시에 발생은 얘네들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C라고 하는 지점을 반드시 거쳐가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요 박스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찾고 요 박스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걔네들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네 번째 얘기. 마지막으로 5번째 얘기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특정 지점을 거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정 지점을 거치지 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이 간단하게 요 점을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거지. 이러려면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7팩을 뭘로 나눠주게 되는 거냐면 5팩, 2팩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 거쳐가는 경로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거쳐가는 경우의 수는 박스 그리고 박스 그려. 그러니까 첫 번째 박스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이고 4팩이고 1팩. 그러니까 그냥 4팩만. 에다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2팩이고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2.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거치지 않는 지점.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점을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5가지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조금 이제 한번 여유가 되면 한번 해보고 좀 문제를 풀어볼게. 자,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점 A에서 시작해서 원점을 거치지 말래. 그리고 좌표 쪽을 따라 한 칸씩 이동해서 B라는 지점에 이르는 최단 경로의 수를 일단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개수를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원점을 거치지 말래.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저 B라는 지점까지의 박스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러면 아래쪽으로 5칸, 위쪽으로 4칸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길이 총 9팩이고 5팩이고 4팩이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원점을 거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원점을 거치는 경로의 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빼줄 건데 뭘 빼줄 거냐면 먼저 쟤는 5팩이고 4팩 이렇게 아래쪽이 4칸이고 위쪽이 1칸이니까 그리고 위쪽은 다시 한 번 더 곱해주는 건데 전체 경로는 총 4개니까 4팩이고 중복되는 게 B가 3번이니까 3팩을 빼주는 거지. 자, 근데 이걸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일단 얘네 둘은 계산하면 20이니까 20이고 9, 8, 7, 6 이거 5팩 날리고 여기서 다시 4, 3, 2 해주면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그러니까 18에다가 7 곱하고 20 빼는 거니까 7, 8, 56 그러니까 126 그러니까 106이다. 그래서 일단 원점을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총 106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잘 보면 보기에 10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단 말이야. 자,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문제가 선적분인 이유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 정말 순수하게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을 도달하려고 할 때 원점을 거치지 않는 경우의 수는 106까지가 맞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부터 특정 경로가 빠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 문제가 선적분인 이유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뭐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뭘 계산하고 싶냐면 이런 거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한다고 쳐보자. 이런 거에 대한 선적분. 근데 이 선적분을 계산하려고 할 때 만약에 곡선이 패곡선이라면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애였냐면 값이 0 아니면 2파이로 떨어지는 녀석이라 그랬어. 근데 언제 0이었냐면 특이점이 없을 때. 언제? 패곡선 내부에 특이점이 없다면 값이 0이었던 벡터장 함수였고 특이점이 있어 패곡선 내부에 그러면 값이 2파인 그런 벡터 함수였어. 자, 얘를 잘 기억을 한 상태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요 표현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결론적으로 물어본 건 다음 식을 만족하는 최단 경로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자, 이 표현은 요 적분을 왼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C, F 내적 DR 그리고 빼기 C2, F 내적 DR은 0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돼.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C2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쓸 수가 있냐면 더하기로 바꾸면서 경로를 뒤집으면 돼. 그래서 F 내적 DR은 0. 그런데 이제 P적분 함수가 동일하니까 우리는 편의상 적분 범위를 합칠 수가 있고 그러면 C에다가 마이너스 C2를 합친 곡선에 대한 F 내적 DR이 0인 거지. 근데 문제가 요 C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단 경로가 C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러면 살짝 이거 노테이션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는데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부호가 살짝 뒤집어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뒤쪽으로 넘길게. 그냥 뒤쪽으로 넘기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방금 썼던 식이 틀린 식은 아니야.
그냥 이제 부호만 바꾸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C2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걸자. 그러면 범위를 합쳐버리는 순간에 C2랑 C를 마이너스 C를 합친 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C가 자꾸 이제 어떤 경로였냐면 최단 경로인 거야. 최단 경로. 그럼 이제 상황을 보면 이런 거야. 일단 문제가 언급하고 있는 C2라고 하는 곡선은 뭐가 C2냐면 A에서 B라는 지점을 이르는 경로 이게 C2야. 그리고 C는 최단 경로야. 근데 그런 최단 경로는 어쨌든 106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최단 경로인 거지. 이런 게 C2.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C2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최단 경로인데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방향을 뒤집었어.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지. 얘가 마이너스 C. 그러면 C2랑 마이너스 C의 합은 지금 뭔 곡선처럼 보여야 되는 거냐면 패 곡선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표는 무슨 선적분인 거냐면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하고 있다는 거지. 패곡선 선적분. 근데 패곡선 선적분 하려고 할 때 48번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는 보존적 벡터장이라서 어차피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값이 0이야. 그래서 얘는 안 봐도 돼. 그럼 여기서 남는 건 오로지 누구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요 F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Y 콤마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에서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잘 보면 특이점이 여기야. 근데 요 안에는 뭐가 없냐면 특이점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맞냐면 0이 맞아. 근데 이런 C는 미친듯이 많은 거란 말이야. C2는 계속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최단 경로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는 여전히 특이점이 없어. 그러니까 값이 0이 맞아. 계속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잡아도 0이 맞고 이렇게 잡아도 0이 맞고 이렇게 잡아도 0이 맞고 이렇게 잡아도 0이 맞고 이렇게 잡아도 0이 맞아. 그러니까 계속 패곡선 내부에 특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원점을 거치지 않는 경로에서 지금 잘 보면 최단 경로가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 원점을 포함시켜버려. 그러니까 이때는 값이 2파이야. 그래서 0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최단 경로는 분명히 이런 것도 최단 경로가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경로를 선택해버린 순간 패곡선이 만들어지면서 그 값이 0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찾았던 106가지라는 경로 중에서 오로지 한 가지 경로 이렇게 아래쪽을 통해서 가게 되는 이 경로가 지금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105가 된다. 자, 마지막 50번. 지금 이제 C3를 따라가는 선적분 계산을 하래지. 근데 이제 C3가 뭔지를 잠깐만 보면은 C3 A에서 B 그 다음에 점 Q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곡선 삼각형 모양의 곡선을 C3. 얘는 패곡선인 거지. 그럼 바로 이제 그림 정리 써보면 2배에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해서 빼버리면 그거 마이너스 1이니까 2배의 1 DA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2 곱하기 넓이로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의 넓이 찾으라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이제 벡터 2개 잡아서 외적하면 되는 거니까 요 빨간색 벡터 2개만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벡터는 5,4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B라고 하는 벡터는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니까 1,2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A 외적 B 걸어보면 I, J, K에다가 5, 4 Z 성분 0 1, 2 Z 성분 0 그러니까 0,0,
8 빼기 4니까 아니지 10 빼기 4니까 6.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6인 거고 삼각형의 넓이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A 외적 B의 2분의 1 한 값은 3이다. 근데 이제 2를 곱해야 되는 거라서 50번의 정답은 4번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